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작이라는 아이들을 가지신 어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이는 학원을 1년 정도 쉬었어요. 독해는 주니어 리딩 튜터 4까지는 잘했는데요. 리딩 튜터 입문에서 오답이 꽤 나와서 고민이에요. 혹 그 중간 단계 독해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온라인과 검색을 해도 원하는 걸 찾지 못했어요. 어릴 때는 원서도 읽었지만 지금은 전혀 읽지 않아요. 영자신문을 꾸준히 보고 있는 중1입니다. 해석은 알겠는데 답 도출은 힘들어합니다. 바쁘실 텐데 문의드려 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 리딩 튜터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데 어떤 교재인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어머님의 자녀분이 리딩 튜터에 오답이 나온 이유가 아마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책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재는 출판사의 웹사이트에서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교재가 이미 끝났다는 리딩 튜터 4권 교재입니다. 질문을 보시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음식 감정사에 관한 글의 내용과 일치 않는 것은, 과거에 음식 감정사가 위험한 직업이었던 이유를 우리말로 쓰시오 등 한국어로 질문이 나와 있고, 위에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보기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정도 문제 유형입니다. 여기서는 질문에 대한 내용만 물어보고 문법적인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리딩 튜터 입문책을 한번 볼까요? 질문의 난이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 글에 A에 주어진 동사를 어법에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위 글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 글에서 디즈니 만화 영화 주인공의 모습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까 읽었던 리딩 튜터 4권의 질문과 다른 점을 눈치채셨나요? 이번에 주어진 동사를 어법에 알맞은 형태로 쓰시오 라는 문제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의 학생이 전체적인 문법을 다 돌지 않고 전체 문법을 다 돌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법의 형태를 맞춰서 동사를 쓰는 것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지문 밑에도 이렇게 문법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교재의 장점은 이렇게 문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교재의 단점은 이 문법을 모르는 학생들이 또 문법 유형의 문제들, that과 who 중에 답을 고르는 것, try와 try 중에 답을 고르는 것, who와 which 중에 답을 고르는 것, 이것은 문법을 개념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that과 who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아이가 도출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아이가 알고 풀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려면 문법 문제가 없는 교재를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하지만 중학교 내신도 그렇고 고등 수능도 그렇고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릴 교재는 맨 처음 수능 영어라는 시리즈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지금 기본편을, 유형 독해 기본편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난이도는 지금 읽고 있는 교재의 난이도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기출됐던 문제들을 중학교 수준의 단어로 변형하여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래서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유형별로 풀어볼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간과하시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리딩 스텝이 나와 있어요. 글의 첫 문장 또는 두세 문장을 읽고 관련 대상과 소재를 확인한다.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어구나 문장에 유의한다. 글의 주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종합하여 글의 목적을 파악한다 등 이렇게 문제 유형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또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밑에 알려주거든요.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들, to inform, to inquire, to advise, to complain, to request, to recommend, to ask, to suggest,
to introduce, to confirm, to advertise, to celebrate 등의 단어만 알고 있어도 이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각 페이지마다 이렇게 new words라고 해서 이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를 정리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풀기보다는 이 단어를 추가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모를 때도 일일이 단어를 찾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는 문제 숙제를 많이 내주진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한 단어만 내주는데 그게 세 문제가 됩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풀라고 알려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문제의 유형이 뭔지 알아야 해. 주제, 제목, 주장, 요지, 목적 얘네들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영어는 두 갈씩 지문이라고 해서 문장의 맨 위에 주제가 있어. 그래서 주제, 제목, 주장, 요지, 목적 이런 애들은 1번, 3등분에서 1번에 보통 나와. 그런데 1번에 답이 없으면 2번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3번으로 내려가라고 했지? 근데 이 지금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쳐준 부분은 얘는 1번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야. 그런 애들은 빨리 풀고 이 시간을 세이브해서 어려운 문제에 투자하면 되겠지. 항상 시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다 읽고 풀면 시간이 모자라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면 된다. 그런데 1번에 답이 없을 경우에는 3번을 보고 그래서 답이 없을 경우에만 다 읽는다.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러면 storing medication correctly is very important. 해석하세요. 제가 이렇게 알려주면 아이들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이때 조심하셔야 할 것은 이 두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친구라면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꼭 단어를 다 암기하시고 정확하게 해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만 하고 문제를 틀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따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에 리딩 챕터 4와 입문을 할 정도의 영어 실력이라면 충분히 이 수능 유형 문제도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 수능 영어는 유형 독해 기본편과 유형 독해 실전편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완성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다 푸시면 고등학교 1학년에 어떤 출판사의 문제집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의 대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